죽어서 그 돈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배제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 아버지와 내가 이 돈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너희가 이렇게 쉽게 나누자고 말할 수 있겠니? 좋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 18억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다툼,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충격적인 결말. 과연 이 가족은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김말순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고 그 결과로 자식 셋을 모두 잘 키워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제가 홀로 남아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지내는 중입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80억 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했고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자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도록 하자는 꿈을 품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땀 흘려 모은 돈이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모은 재산 18억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미래의 상속 문제를 논하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아들은 특히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정리하셔야 우리가 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며 제가 가진 돈을 당장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두 딸 역시 그의 말에 동조하며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저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며 제가 모은 재산이 이제는 저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큰딸, 작은딸은 제가 그 돈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며 강제로라도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이 되었고 저는 매번 그들과의 대화에서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박윤정입니다. 윤정이는 시어머니인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항상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이 갈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탐욕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지키고자 합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여 불쑥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왔니?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재산 관리를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내 결정을 바꿀 순 없다. 아들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죽어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니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라.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니 내가 잘못 키운 게 분명하구나.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아가며 자녀들로부터 받는 압박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요구는 노골적이었고 큰딸과 작은딸마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그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랑 이야기하다 보니 다 같이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자녀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낼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자녀들이 마련한 자리에서 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준비해 온 말을 외우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니? 내가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나서야 하니? 큰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도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과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했던 고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딸은 어머니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계속 끌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희는 그걸 이렇게 쉽게 나누자고 말하니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우리가 잘 살길 바라셨잖아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 쓰여야 하는 돈이잖아요. 어머니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더는 이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너희 아버지의 뜻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지 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아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녀들의 탐욕이 더 이상 그녀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식들의 탐욕으로 인해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며 그녀를 돕고자 애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한참 동안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며느리가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요즘 날이 추워서 따뜻한 차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 요즘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내가 있어 참 다행이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 전부터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내가 모은 재산을 두고 다투고 있어. 네가 보기엔 내가 잘못한 걸까?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모든 걸 이루셨는데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오직 며느리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가 아들과 살면서 힘들지 않았니? 내가 알기로는 걔가 너한테도 별로 잘하지 않는 것 같던데.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돼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참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지도 못했을 거야. 며칠 후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을 걸으며 소소한 물건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랑 다니는 것도 좋지만 재산 정리는 언제 하실 건가요? 너무 늦어지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어머니를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까 전화 받고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또 재산 정리를 하라고 강요하네. 내가 이런 아들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곁에서 계속 지켜드릴게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거예요. 어머니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탐욕에서 벗어나 며느리와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끊임없이 어머니를 몰아세우며 재산 문제를 압박했고 큰딸과 작은딸 역시 그의 주장에 동조하며 설득과 압박을 번갈아가며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두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미루시면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들은 강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태도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재촉하니?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말이다. 큰딸은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듯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드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재산을 두고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큰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딸아, 네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내가 모은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니? 네 아버지와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말이다. 작은딸은 조심스럽게 나서며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면 모두가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어머니는 두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에서 실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결국은 너희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는 거라면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진 않을 거다. 아들은 어머니의 태도에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 엄마를 위해서잖아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하잖니? 내가 원하는 게 내 돈인지 내 행복인지 솔직히 말해봐라. 큰딸은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접근한 거라면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로 힘들기만 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딸아,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너희가 알긴 하니? 그런데도 내 마지막까지 이렇게 탐내야겠니? 자녀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작은딸은 나지막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왜 저희를 이해해 주시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냉정히 응수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이해 못하는 거다. 나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이 돈을 모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니? 아들은 참다 못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죽어서 가져가시겠다는 겁니까? 어머니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 내가 원하는 건 내 돈이지 나의 마음은 아니잖아. 자녀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두 여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니는 절대 우리 뜻을 따르지 않을 거야. 뭔가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겠어. 큰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진짜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시면 어떡해? 아들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작은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결국 우리만 더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아들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그날 밤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집안 문제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뭐든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날로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 이제는 자녀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큰딸, 작은딸은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고 오직 돈으로만 그녀를 평가하려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세 자녀가 약속도 없이 어머니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죠.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이 무슨 말을 꺼낼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또 재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아들은 준비된 대사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재산 문제를 정리하셔야 해요.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복잡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복잡하게 생각하겠니? 나는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가 나서야 하니? 큰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 드리는 말이에요. 공평하게 나누면 어머니도 부담을 덜고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하니? 이 돈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가 알긴 하니? 작은 딸이 나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성급하게 말씀드린 점이 있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미루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작은 딸의 말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탁자에 얹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돈을 너희를 위해 모았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이런 태도로 나를 대하는데 내가 왜 너희를 믿어야 하니?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집만 부리시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걸 받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내 돈이면 그 돈이 너를 망칠 뿐이라는 걸 왜 모르니?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모은 돈 18억을 이렇게 탐내다니 내가 널 어떻게 믿겠니? 자녀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큰딸은 손을 모으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 생각해서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가 원하는 건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거잖아. 작은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완전히 배제하시면 저희는 정말 힘들어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안다면 더는 날 몰아세우지 말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겠어?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죽어서 그 돈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히 응수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자녀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 강하게 밀어붙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 시달릴 줄은 몰랐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도울게요. 어머니는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있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 자녀들은 결국 어머니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동생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면 안 돼.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면 더 강한 수를 써야 해. 큰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럴 일 없어. 어머니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따라와.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와 상속 계획을 논의한 뒤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더 이상 자녀들로 인해 위협받지 않게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모욕과 상처를 떠올리며 증거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협박성 문자, 큰딸과 작은딸이 자신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직접 찾아와 고압적인 태도로 했던 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야, 이것 좀 봐라. 여기 적힌 대화 내용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살아야 했니? 어머니, 이 모든 걸 모아두길 잘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어머니가 모은 자료를 살피며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부적인 정리를 하며 변호사와 협의할 추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웃들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자식들이 저를 몰아붙이는 걸 본 적이 있으시다면 증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웃들은 그녀의 요청을 듣고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 자녀분들이 어머니께 심하게 대하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증언할게요.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압박하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라며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한편 자녀들은 어머니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아들은 즉시 큰딸과 작은딸을 불러 모아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와이프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끝나. 큰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면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면 어떡해? 아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릴 건 이미 다 버리신 거야. 와이프를 끌어내리지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얻는다. 작은딸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면 우리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들은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이미지 따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우린 싸워서라도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 싸움을 시작했어.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차 한 잔을 들고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걸 제가 증명할게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너만 믿는다. 며칠 뒤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를 전달하며 법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 이웃들의 증언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증거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며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다시는 자녀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겼습니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겠지.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어머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녀들과의 최종 대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며느리를 상속자로 지정했고 자녀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와이프한테 다 넘기셨다면서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부 사실이다. 더는 너희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 길게 말할 것 없다. 이들 같지도 않는 게 아들 행색하지 말고 썩 꺼져. 너를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으니깐. 큰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 자식이에요. 이렇게 배제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심했지만 아버지가 피같이 번 돈을 올케에게 다 주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돼요. 너희가 내 자식이라면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았겠지.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린 빈손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재산 물려주고 간주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자초한 결과다. 내가 준 사랑을 이렇게 갚다니 참 비참하구나. 내가 아들을 한참 잘못 키웠구나. 작은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뭘 해야 해요? 올케한테 잘 이야기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나눠주세요, 제발. 너희가 나를 망치지 않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제라도 스스로 서라. 자녀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씩씩거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이제 내 삶을 살겠다. 며칠 뒤 어머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녀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재산 상속이 공식화되었고 자녀들은 절망했습니다. 큰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우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엄마 뜻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졌어. 작은 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 결국 우리야. 어머니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이제부터는 내 행복이 내 행복이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화롭게 사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 가족도 조금은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을 이혼시키고 살아있을 때 전 재산 18억을 며느리에게 전부 증여하고 재산을 탐내는 아들, 딸들에게는 10원도 주지 않고 어머니의 참교육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